자,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이온 결합 물질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적어도 금속과 비금속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라 가지고 땡탈락. 2번도 비금속 땡탈락. 3번 나트륨 금속이죠. 염소 비금속이죠. 정답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4번도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입니다. 5번 메테인 같은 경우도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죠. 틀렸고 6번 질산칼륨은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구성된 이온 결합이 되겠죠.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6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전자 배치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자, 주인공은 헬륨과 리튬과 벨륨이 되겠네요. 원소 주기율표에 수소, 헬륨, 그 밑에 리튬, 벨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있는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리튬하고 벨륨은 결국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2개가 되면 되겠죠. 그죠? 자, 리튬이 원자번호 3번이기 때문에 한 개만 버려주면 리튬 플러스가 되겠고, 벨륨은 원자번호 4번이거든요. 전자가 4개 있는데 전자를 2개 버리면 벨륨 2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쉽죠, 그죠? 다음에 3번.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은 게 아닌 것은입니다. 같은 게 아닌 것은. 그러면 다 전자 배치가 네온이랑 같고 한 가지만 조금 다르다는 뜻이죠, 그죠? 자, 네온은 기본적으로 원자번호 10번입니다. 그럼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플로린, 산소, 질소가 3-, 2-, 마이너스를 따라가겠고, 그 다음에 다음 엔터 치고 나트륨, 마그네슘이 있겠죠, 그죠? 알루미늄도 있을 것이고, 이 녀석들이 전자 1개 잃고 2개 잃고 3개를 잃어버리면 네온과 똑같은 전자 10개를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1번, 2번 동그라미.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염화이온이죠, 그죠? 플루오린화 이온이 나와야지 염화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나머지 4번, 5번, 6번 다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두 원자 A, B의 전자 배치 모형이다. 예상되는 화학 결합과 화학식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A는 이온이 아니고 지금 원자라고 했다고죠. 그럼 원자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은 것이 아니고 양성자하고 전자 개수가 똑같은 형태를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누군지 굉장히 파악하기 쉽습니다. 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 4개, 5, 6, 7, 8, 9개 있네요. 그죠? 그러면 A는 플루오린이 되겠습니다. 다음 B 같은 경우는 전자가 안에 2개, 밖에 8개, 그 다음에 바깥쪽에 하나, 둘, 총 12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자번호 12번이니까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아, B가 금속이고요. A가 비금속이 되겠네요.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2번, 4번은 틀렸고요. 이제 화학식을 알아볼 건데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버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화 이온은 전자를 1개를 받아먹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제 2인분과 1인분이 싸울 때 잽이 안 되니까 친구를 갖고 오죠. 그래서 마그네슘 하나에다가 이제 플루오린이 2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B가 마그네슘이고 A가 플루오린 화이온이니까 쉽네요. 그죠? 다음 5번. 아래 임의의 원소 CD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었다. 자, C 전자 배치를 보시면 2, 2, 6, 2 합치면 12, 마지막 하나 합치면 13개가 되겠죠. 그죠? C는 알루미늄 원자고요. 다음 D 같은 경우는 2, 2, 6 합치면 10개, 그 다음에 2 플러스 5 플러스 하면은 17 나오죠. 아, 17 같은 경우는 염소죠, 염소. 그러면 안 봐도 뻔합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3번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있죠, 그죠? 3개를 잃어버린 상태. 염화이온은 이런 형태죠, 그죠? 근데 이제 3인분짜리하고 2인분짜리가 싸우니까 잽이 안 되죠, 그죠? 친구 3명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고 그죠. 물론 이온 크기는 양이온에 비해서 음이온이 큰 상태입니다. 그림은 좀 잘못된 건데 사실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A와 같은 형태, 그다음 딱 붙어있는 형태가 B 형태고요. C 같은 경우는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집착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A 같은 경우는 인력이 주로 작용할 것이고요. C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란 것은 정확하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온 결합 B 형태가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A는 반발력이 우세하다. 1번부터 틀렸죠, 그죠? C는 인력이 우세하다. 아닙니다. 반발력이 우세해요. 자, 1번부터 나가리. 다음 2번 B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맞죠? 그 다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면요. 에너지가 지금 0 있지 않습니까? 0을 기점으로 아랫방향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개념이지, 그지? 요 마이너스 개념은 방출의 개념입니다. 요 아랫방향 개념은 마이너스 개념인데요. 요거는 안정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같은 말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곧 안정해진다는 뜻이고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가장 마이너스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정하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의미가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윗방향은 뭡니까? 불안정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자, 즉 A에서 C 방향으로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C 파트부터는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접촉하는 완전히 이제 겹치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반발력이 많이 작용합니다. 반발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플러스 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B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의 힘이 항상 같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제가 저번에 이론 시간 때 잠깐 설명했는데요. B 구간은요. 인력과 반발력이 힘이 같은 게 아니고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이 정확할 겁니다. 인력이 100이고 반발력이 100이면 무조건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이온 크기를 보십시오. 되게 작죠? 음이온 값이 크죠? 이미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힘이 같을 수가 없다고.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자면요. 여러분 산화철 아시죠? 그러면 철이 산가 플러스고 산소가 2가 마이너스거든요. 자, 산가짜리하고 2가짜리입니다.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정기적으로 중성을 형성하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철이 2개고 산소가 3개면 요 식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철 개수가 3개고 산소가 3개면 이게 과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수가 될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 항상 개수가 같거나 힘이 같은 게 아니고 힘을 적절하게 3대2로 분배한다든지 조금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에너지를 분배한다고요.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균형을 이룬다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요. 힘이 항상 같다라는 표현은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게 이제 말장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 힘이 항상 같다라는 개념보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이 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번은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어떤 물질의 이온 결정 구조,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어떤 결합이 되겠죠. 옳은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다. 예, 맞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죠. 양이온, 음이온 개수비가 1대2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1대1로 교차가 되고 있죠. 그죠? 틀렸습니다. 1대1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염산이 왼쪽 그림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염화나트륨은 일단 맞는 얘기죠. 이온 결합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요게 틀렸습니다. 염산 같은 경우는요. H하고 Cl이 이렇게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옆에 HCl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온 결합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쭉 있잖아, 그지? 근데 HCl은요,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입니다. 분자 한 개가 따로 놀아요. 따로, 자기들끼리. 절대로 단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큰 차이라면 이제 이런 점이 되겠지, 그지? 단체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 그래서 앞에 내용은 맞고 뒤에 내용은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다음에 물에 녹아도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아니죠. 요 고체 형태가 물에 녹아버리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8번. 물질의 화학식 또는 화학 반응식이 틀린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산화칼슘인데요. 둘 다 2인분짜리거든요. 2인분짜리가 한 명씩 싸우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2번이 틀렸죠, 그죠? 자, 2번 보시면 알루미늄이 상가 양이온인 거 아시죠? 산소가 이가 음이온인 거 아시고, 근데 이제 앞에 숫자가 틀렸죠. 요게 균형을 이루려면은 앞에 2가 되고 뒤에 3이 돼야 맞겠죠. 그래서 2, 3이 돼야 맞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나트륨과 황산이온. 나트륨 1인분, 황산이온 2인분. 자, 1인분과 2인분이 싸우려면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균형을 맞춘 게 3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화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화은 같은 경우는 은이 1가 양이온이거든요. 다음에 황이 2가 음이온이고요. 그러면 1인분과 2인분이 싸우려면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야지, 그치? 2대1 정답이 되겠고. 염화칼슘, 칼슘 2인분, 염화이온 1인분. 그래서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에 9번. 어떤 이온 결정 물질의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자,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가나다 중에서요, 어떤 것은 고체고, 액체고, 수용액 상태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안 봐도 뻔하지 않나? 다 같은 경우는 고체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자유롭죠, 그죠? 이게 액체가 되겠고, 여기 물 분자가 포함되어 있죠? 아, 이 녀석이 수용이구나. 됐죠? 자, 위 그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억, 가는 수용액 상태 맞고, 나는 고체, 다는 액체 상태이다. 틀렸죠? 나는 액체, 다가 고체가 되겠죠, 그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 날아가고 4번, 6번 날아갑니다. 다음에 니은, 가나다 모두 이온이 존재하죠. 근데 전류가 다 같이 흐르는 거 아니죠, 그죠? 가하고 나는 전류가 흐르지만 다는 고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이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가의 음이온, 여기 음이온 보이시죠? 이 주변을 산소 원자가 둘러싼다라고 있는데, 음이온 주변은 반드시 플러스 성향을 띠는 녀석이 붙어야 되거든요. 물 분자 중에서 O는 마이너스 성질이고요. 산소는 플러스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둘러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없어요. 없고 7번 노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면 좋지 뭐. 다음 10번. 민지가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만 선택했다. 이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녹는 점 두 물질을 비교해놨거든요. 이 중에 높은 거를 선택했어요. 근데 다 민지가 선택한 게 이제 맞냐 이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공통이고 뒤에 할로젠 원소만 다르죠, 그죠? 이 중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게 누굽니까? 플루오린이죠, 그죠? 원자번호 9번이고 뒤에는 17번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짧은 NaF가 높죠, 그죠? 정답 1번은 맞는 얘기고. 다음 2번. 자, NaF하고 CaO와의 비교입니다. 참고로 둘 다 전하량이 1이죠. 여기는 둘 다 전하량이 2죠. 전하량에서 이미 끝나버렸지. 전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녹는 점이 높다 그랬지. 근데 이 문제는 틀렸죠, 그죠? NaF가 높은 것이 아니고 산화칼슘이 높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자, Cl은 공통인데 양이온이 지금 다르죠, 그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이기는 거 아니가? 나트륨이 칼륨보다 거리가 짧죠, 그죠? 왜냐면 나트륨은 11번이고 칼륨은 19번이니까. 그래서 3번 정답 되겠고. 4번. 4번 같은 경우는 전하량 싸움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당연히 CaO가 높겠죠, 그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죠? 2번. 다음에 11번. 알카리 금속 AB가 있고 할로젠 원소 CD가 있습니다.
요걸 섞어가지고 조합했대요. 이때 맞는 고체가 여기 세 가지 보이시죠? 이 세 가지 가지고 전류를 측정했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이온 결정이거든요. 당연히 세 가지 물질 전부 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걸게 되면 바닥을 기겠죠.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전류가 통하죠. 그죠? 서로 액체가 되었다는 뜻이야. 액체 상태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야.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누가 높은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네. 자, 여기 A, C하고 B, C 잠깐 보시죠. 음이온은 지금 고정이고 이제 A하고 B만 비교해보면 돼.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습니까? 녹는 점은 AC보다 BC가 높죠. 그죠? 녹는 점이 높다는 것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원소 주기율표에서 자, 요 칸과 이 칸이 있는데 자, BC가 현재 AC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이온 사이 거리가 짧다는 얘기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은 요 두 위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B는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A는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B가 작잖아.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원자 번호가 A가 크다 하는 거 정답이고요. 다음 원자 번호 C하고 D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C하고 D하고 비교하려면은 이제 요걸 봐야죠. BC하고 BD. 자, 둘 다 똑같은 B고요. C하고 D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C하고 D 중에서 녹는 점이 높은 게 BD죠, 그죠? 자,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이온 사이 거리가 짧다는 얘기지. 그래서 2번도 정답입니다. 다음에 이온 반지름 물어보네요. 이온 반지름. 아까 얘기했습니다. A, C하고 B, C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작냐? B가 작지 않습니까?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B가 작으니까 녹는 점이 높지, 그지? 이온 반지름 C하고 D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확인했죠, 그죠? D가 훨씬 작죠, 그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전부 정답이죠?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이온 간의 거리. 자, 이온 간의 거리는 쉽습니다. BD하고 BC하고 비교한 건데 지금 BD가 녹는 점이 높죠, 그죠?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이온 사이 거리가 짧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틀렸고요. 반대가 돼야 정상입니다. BC는 이온 사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거야. 됐나?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 정도까지만 공부해도 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제가 언급하지 못한 게 있는데 어떤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요. 자, 요 내용 보이시죠? 이거 제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 검은색 부분. 나트륨하고 염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소금을 만들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성적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래그 친 이 부분 아시죠?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